좋아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 도미닉 도모닝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의 도미닉 운동 영상을 배경으로 제가 다양한 주제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보다 영상 제작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이러한 채널 변화를 통해 저도 기존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더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운동 또한 부지런히 할 수 있게 될 듯 합니다. 6시경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출근하시는 우리 자야기 형 동생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시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운동하는 꼴을 보기 싫으시다면 그냥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18년이나 했다면서 몸이 왜 그래요? 다 좋은데 몸이 안 좋네요. 남 가르칠 시간에 운동이나 하세요. 모두 이해합니다. 제가 봐도 저의 몸은 그리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과거 20대 후반 시절처럼 스트렝스 훈련만으로 근비대까지 적절히 따라주던 몸 상태도 아니고, 30대 초반처럼 3-4시간씩 자면서 운동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쓸만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직장 생활이 편해질 거야. 돈 벌기가 조금은 수월해지겠지? 애들이 크면 뭐 나에게도 운동할 시간이 생기겠지. 그동안 이러한 생각들로 버텨왔건만 아직까지도 운동 경력과는 상관없이 10년이 넘는 직장생활 속에서의 제 상황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훈련을 불태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작년에 큰맘 먹고 블로그까지 시작했건만, 지금은 영상을 올리느라 퇴근 후 밤 시간을 빼앗기고 출근 시간 맞추느라 새벽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오랜 기간 늘 해오던 새벽 운동 시간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핑계대기 위해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만드는 영상 또한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 몸이 왜 이리 허접해 보이는지, 그럼에도 왜 감히 여러분들께 훈수를 두는 건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많지는 않더라도 찾아보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저와 비슷하거나 과거의 저와 비슷한 분들 말이죠. 직장 생활에 찌들어 운동을 좋아하지만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분들, 운동이 좋아서 노력은 많이 해왔는데 내추럴 본 인자약이기에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분들, 운동을 오랜 기간 많이 했음에도 왜소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분들, 젊은 시절 오버해서 운동하다 몸 갉아먹고 후회 중인 분들, 인자강 따라하다 후회한 분들, 홈짐을 꾸려놓고 외롭지만 즐겁게 혼자 운동하는 분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매우 바쁘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 다람쥐 쳇바퀴처럼 훈련하면서 무언가 동기부여가 절실한 분들, 만약 다시 태어나면 그땐 더 열심히 운동할 거라 다짐하는 분들, 적어도 이런 분들께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구독 타겟층은 굉장히 좁았기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초중급자인 인자약 남자 중 직장인 아재이면서 홈짐으로 스트렝스 하는 사람, 이분들이 제가 초기에 정했던 타겟층입니다. 이 안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았을 때 불편해할 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타 유튜버들과 비슷한 타겟이었다면 몸도 허접인 제가 이걸 시작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 저는 근비대 훈련을 거의 하질 않는 편입니다. 제 프로그램에서 고반복 훈련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죠. 처음 운동을 시작한 2000년 수능 시험 이후부터 2007년까지는 근비대식 훈련 위주로만 해왔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엔 사실 스트렝스란 개념조차 몰랐죠. 인자약인 건 변함없었지만 그래도 결혼도 하기 전이니 직장보다는 운동이 우선이었고 몸 좋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약 팔아먹을 의도였겠지만 선수 겸 관장인 분께 몇 번이고 선수하자고 대회 출전 권유 제안도 받아봤습니다. 그러고는 2008년부터 스트렝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신세계더군요. 당시엔 제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7년간 대체 뭘 한 거지란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몸이 좋아지려고 훈련한 게 아니라 단지 강해지기 위해 훈련을 해왔던 거였으니까요. 강한 게 목적이라면 굳이 몸이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거 제 7년간의 연애 사진, 그리고 첫째의 갓난아기 때 사진들과 함께 2013년경 고장난 하드디스크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증거는 없네요. 믿거나 말거나라고 해야 하나? 세 번째 이유, 운동에 미쳤던 20대 저의 훈련 목표는 강함이었습니다. 사실 20살 때부터 웨이트와 타격 훈련을 병행했었는데 그땐 그저 강해지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군대에서는 물론이고 휴가를 나와서까지 운동을 했으니까요. 참고로 당시 했던 운동이 복싱은 아니었습니다. 복싱을 했다면 지금 섀도우 복싱 수준이 이렇진 않았겠죠? 30대 초반 저의 훈련 목표는 스트렝스의 유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를 힘들게 키웠더니 둘째가 또 태어났습니다. 3-4시간씩 수면하고 아기 보고 직장 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이래선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더라도 내 수명만 줄지 성장은 꿈도 못 꾸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만 더 참으면 아기도 크고 직장 생활도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인 지금 저의 훈련 목표는 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30대이니 열심히 해볼 만한 불씨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20대 때처럼 전력으로 달려보기엔 운동보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들이 있고 아직 제 생활이 그리 여유 있는 게 아니며 체력의 리스크 또한 과거에 비해 너무 큽니다. 저는 20대에 꿈꾸었던 강함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건강이라는 걸 안고서 그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야 어느 세월에 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 이것이 더 상위에 가치 있는 목표이며 달성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성장기가 끝난 지난 20년 동안 체력 및 생명력이 많이 감소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대 때의 무리한 훈련을 감행했을 시기의 건강보다 오히려 현재의 건강이 더 좋은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게 된 지금 굳이 몸이 좋아 보이게끔 운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유.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을 마른 체형으로 살았기에 통통한 체형이 좋습니다. 살면서의 기억에 복근이 안 보인 적이 어린 시절 말고는 없었던 듯 합니다. 이제는 많이 희미해졌죠.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코어의 중요성을 알기에 등한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년 여름 72kg까지 체중을 늘렸을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 가녀린 프레임에 비해 너무 둔해진 듯하여 67kg까지 감량을 하고 이직을 했는데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지금은 62-3kg까지 빠져버렸지만 그래도 나름의 노력으로 스트렝스 손실은 최소화시킨 상태입니다. 좀 더 생활을 안정시킨 뒤 다시 체중을 늘릴 생각입니다만 몸짱보다는 언제나 그냥 통통하게 찌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성형수술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 얼굴이 변하는 매직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배우의 얼굴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만 특별히 선호하는 배우의 얼굴을 택할 것인지를 말이죠. 저는 누가 뭐래도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 몸을 근육질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본업이 사무직 회사원이지 좋은 몸을 내세워 회원을 유치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치겠습니다. 과거에는 초반에 언급한 악플의 느낌을 주는 이 현실성 댓글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 한켠에 화살이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과 함께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한동안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거지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과연 누가 그 거짓말을 믿을까요? 마찬가지로 딱 봐도 인자약인 사람이 운동을 가르친다면 어느 누가 그에게 운동을 배우고 경청을 할까요? 제가 봐도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계속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정적으로만 이 상황을 보는 저 스스로를 설득시킬 만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적이 그리 나쁘진 않았던 저의 학창시절 서울대 법대생인 큰형이 있었습니다. 집에선 공부를 별로 안 해보이던데 당시 최고 대학에 들어갔더군요. 90년대였지만 당시 과외비만도 명당 50에서 100만원씩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모님은 막내인 저에게도 공부를 가르쳐주길 은근히 바라셨던 것 같고 형은 딱 2차례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형과 함께 풀었던 수학 문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2번의 과외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기억만은 명확히 떠오릅니다. 천재와 일반인은 사고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눈높이도 다르다. 일반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궁금하기에 최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이지만 천재는 이미 도대체 이걸 왜 못 풀지? 로 접근하게 된다. 난 이렇게 하니 되는데 얘는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다. 서로의 눈높이가 달라도 너무 달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저희 형이 고집이 센 것도 제가 멍청한 것도 혼나면서 과외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저 저와의 눈높이 차이가 너무 낮기에 저는 더 이상의 과외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룹 과외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많아질수록 그 선생님이 저희 형보다는 수학을 못한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분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필요한 건 천재로부터 받았던 100만원짜리 과외가 아닌 10만원짜리 일반인의 과외였습니다.
1 더하기 1이 2란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랜 기간의 고민 후 깨달은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에선 전자가 월등하지만 같은 눈높이인 학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능력에서는 후자가 확실히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일지라도 어쨌든 잘난 인자강분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단 10% 미만이라도 못난 인자약인 제가 채워드릴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까란 생각이었습니다. 전 그저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일 뿐이며 그것조차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코드가 맞거나 눈높이가 맞는 분들은 앞으로도 존재하시겠죠? 일단은 그런 소수의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